가트너는 세시를 도입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 도입해서 네트워크 및 보안에 대한 통제력 상실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시작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세시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세시 도입의 지연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세시 도입의 최적의 시점과 도입을 위한 전략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시를 꼭 도입해야 할 최적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클라우드 전환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은 세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이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트너는 세시의 도입의 최적의 시점을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시가 탄생한 가장 큰 목적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야기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미 많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동기부여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시 도입의 타이밍은 기업이 IT 인프라의 민첩성 부족으로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벤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쉽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괴로우실 것입니다. 기업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네트워크는 대부분 MPLS를 기반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제한적이며 원격 사용자 접속을 위해서는 VPN 또는 VD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원을 연결하는 것은 대부분 버려져 있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버려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터넷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ISP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돈을 받기 위해 제공되는 CDN 벤더의 사용량에 대한 청구용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인 구간입니다. SD-WAN을 통해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불안정한 인터넷 성능 극복은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기존에 사용하던 MPLS 회선을 그 SD-WAN 박스에 연결하고 있는 경우가 기업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SWG 벤더들은 이제는 기업의 WAN 기관이 된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화려하고 현혹하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서 나가는 사이트별 사용량만을 보여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새로운 비즈니스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IT 부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IT 부서들은 신속한 지점의 확장, 변경, 새로운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지원, 모바일 및 원격 근무자의 인력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성 유지 지원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듯이 업무를 해야 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장의 불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때가 세시인 K-TO로의 전환을 고려하실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TO는 모든 엣지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모든 엣지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엣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가장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K-TO 팝을 연결하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K-TO의 글로벌 백본을 통해 전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TO의 자체 글로벌 백본은 티어1 캐리어가 제공하는 L3 백본과 중국과 같은 그레이트 월을 우회하는 L2 백본으로 구성됩니다. 티어1 캐리어는 티어2 ISP 또는 티어3와 같이 단일 지역이나 또는 소수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자체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고 분산된 기업에게 심플한 자신들의 경로로 안전한 대역폭을 통한 SLA를 제공받으면서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1 캐리어는 티어2라고 일컬어지는 MPLS처럼 제한된 대역폭을 가지고 사용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역폭 풀링을 통해서 기업의 모든 위치에서 전체 계약된 대역폭 요구를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폭증 트래픽에 대해도 추가 비용 없이 전체 계약 대역폭 안에서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국엔 어떤 한 사이트에서의 대역폭 계약이 아니라 전체 사이트를 종합해서 총괄 대역폭 계약을 하게 되면
각 사이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만큼을 재할당하고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하죠. 티어1은 기업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이트와 사용자 위치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토가 자신의 백본으로 사용하는 GTT나 레벨3와 같은 티어1 캐리어는 전 세계의 모든 엣지를 60에서 70%에 가까운 비율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직접 전달되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ISP를 공유해 가면서 하지 않고 자기 자체의 백본만으로 자기의 네트워크만으로도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통계 자료에서 국내 최대 통신사인 케이토는 10% 내외의 엣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GTT나 레벨3와 비교해 보면 케이토가 가지고 있는 티어1 캐리어를 활용한 백본 네트워크의 이점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KT나 SKBB의 국제 인터넷도 이 티어1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거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의미 있는 SLA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티어1 캐리어는 마치 전용선처럼 특정 고객에게 안정적인 대역폭을 글로벌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가진 캐리어입니다. 일부 클라우드 기반의 SWG가 자신의 소수 일부 팝에서는 티어1인 GTT나 자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시면 케이토 팝 전체가 GTT와 같은 티어1 캐리어를 통해서 자체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케이토의 백본은 SD-WAN 기능 자체를 매우 심플하게 하여 줍니다. 원활한 인터넷 경로를 선정하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찾아서 어떤 경로를 태울 것인지 복잡한 if된 구문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류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토 백본은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서 QoS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것도 케이토를 흐르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사용하는 중요 애플리케이션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 QoS 세팅도 안 하셔도 됩니다. 스트리밍 또는 UC 같은 인터랙티브 앱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혜택으로 케이토는 보안 영역의 확장 효과도 제공합니다. 인터넷 구간에만 적용하던 SWG, Firewall as a Service, 클라우드 ATP, IPS 보안 기능을 케이토의 자체 글로벌 백본으로 전송하는 트래픽, 즉 기업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이 노스 웨스트의 트래픽만을 처리한다면 케이토를 통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자기의 내부 네트워크처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스 웨스트 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적용하던 보안을 모든 위치에서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기업의 클라우드 자원과 연결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통제력을 갖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진정한 세시의 위력, 케이토의 위력과 민첩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오피스 365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IT 담당자들이 겪는 고민은 접근 보안을 위해 GTNA는 무슨 벤더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벤더는 CDN을 적용해 보라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지, SD-WAN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 오피스 365가 느려지는 중국, 인도, 중남미는 별도의 전방 배치 개념으로 오피스 365와 추가 계약을 할 것인지, 접속 단말의 제어를 위해서는 캐스비를 도입할 것인지, MFA는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좋을지, 원격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제어할 것인지 등의 많은 시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또 다른 세시를 도입할 때 그 세시의 데이터 센터의 위치도 다르고 접속 보안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검토를 반복해서 진행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업의 IT 담당자들은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수많은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느라 피로가 누적되고 IT 인프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엣지 연결 시 발생하는 문제를 케이토를 통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적의 타이밍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앱 성능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되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불만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느리면 꼭 참았다가 사무실에 가서 일하면 됐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강제로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일상에서도 재택근무의 급격한 확대를 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전환을 한 기업을 보면 MPLS 등을 통해 본사와 거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의 고속도로를 잘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IS 벤더와 사스 벤더 및 코로케이션 벤더들 역시 자신의 데이터 센터들 간에는 훌륭한 전용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돈만 지불하면 더 좋은 고속도로로 데이터 센터 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속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만 진입로가 있고요.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간선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개의 연결되어야 할 포인트는 너무나 명확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모바일, 원격 근무자, 다양한 기업의 클라우드 앱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엣지 컴퓨팅들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이 고속도로는 중간에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돌릴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부산까지 곧장 달려야 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결국 사용자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서울과 부산에 있는 유일한 진입 포인트까지 일단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엣지들이 돌아가야 하는 길을 상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인터넷 성능에 의존하는 국도와 시골길로 힘든 여정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모든 클라우드 공급자들이나 서비스 공급자들은 자신의 데이터 센터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고객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성능은 내가 보장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고객이 알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의 서비스를 잘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이 필요한 것은 라스트 마일까지 성능 관리 영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팬데믹과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 발생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는 과거의 온프로미스 시절과 같이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귀 기울여야 할 충분한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K2가 제공하는 성능은 앞서 첫 번째 타이밍에서 설명드린 K2의 자체 글로벌 백본 구성 요소와 성능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즉 기업의 모든 엣지에 대한 성능 관리와 튜닝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K2는 고객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시인 K2 도입이 필요한 타이밍은 모든 자원과의 연결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전과 달리 MPLS나 VPN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자들과 모든 클라우드 자원 간에 인터넷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엔 예전에 MPLS나 백본으로 흘러다니는 가시성을 보았던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도 그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K2는 자신에게 연결된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터넷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K2는 자신의 팝을 통해 전달되거나 자신의 팝 간의 백본을 통해 보내어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성능과 보안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아키텍처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은 보다 많은 미션 크리티컬한 중요 업무 애플리케이션까지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과거 내부 네트워크에 있을 때와 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클라우드 SWG는 자신이 캐스비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제공하는 SWG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캐스비는 아시다시피 그 의미를 포함하는 풀네임이 클라우드 억세스 서비스 브로커입니다. 브로커가 사실은 하나의 기능을 가진 나만을 중심으로 서비스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브로커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은 캐스비라고 하지 않죠. 자신의 모니터링 관리 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세시처럼 네트워킹과 보안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와 모든 목적지에 대한 분석과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와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 캐스비입니다. K2의 캐스비가 하는 역할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자신에게 접속해오는 단말이 매니지드 PC인지 아니면 회사의 PC가 아닌 언매니지드 PC인지까지 인식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IT 인프라가 복잡하여지고 다양해지다 보니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않고 고객이 정말 똑똑해져야 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최적의 K2 도입 타이밍은 너무 다양하고 많은 보안 솔루션 또는 보안 서비스의 사용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방화벽, URL 필터링, 네트워크 안티바이러스, 네트워크 ATP, 샌드박스, 포렌식, 심 등 보안 네트워크를 인터넷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많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봤던 것처럼 클라우드를 위해 도입될 것입니다. 기존 온프로미스의 제한된 접속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런 보안 방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전환으로 그 접속 포인트가 그 관문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생기게 된 지금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IT 부서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은 보안 문제와 타협하거나 불안감 속에 클라우드를 늘려야 하는 좌절을 맛보고 계실 것입니다. 가트너는 세시의 도입 시점으로 가장 좋은 때는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할 때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계신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상당 부분 진행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의 상황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세시 K2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2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의미도 기존의 것을 한 방에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아키텍처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 곳부터 해결하기 위해 세시를 도입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K2는 매우 민첩하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시작 후에도 언제든 그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와 사이트를 등록하기만 하면 동작을 시작하고 그 시간은 몇 분 만에 마우스 클릭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K2가 만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K2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잘 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렌식, MDR, 단말 DLP, 백신 같은 단말에서 해야 하는 보안 영역은 K2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별도의 솔루션이 도입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다소 긴 설명이었지만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세시로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세시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가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거네요. 최적의 시점에 도달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세시인 K2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가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세부적인 K2의 아키텍처까지 포함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K2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시 도입이 필요한 타이밍에 기업이 가져야 할 세시 전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앞서 길게 설명드린 세시의 민첩성, 모든 엣지에 대한 연결 능력, 유연성으로 기존의 솔루션들처럼 기능과 성능을 테스트하여 선정한 후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무엇을 연결하고 어떤 보안 정책을 정하고 어떤 성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손쉽게 수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용 지출이 아닌 기존에 집행되던 예산만으로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보안 장비에 대한 노후화 교체 시라든지 MPLS 계약 종료 시라든지 편성된 예산이 있으실 때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을 세시로 전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시는 이러한 각 개별 솔루션의 역할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시 전환의 전략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세시로의 마이그레이션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전략은 세시이고 싶어하는 가짜 워너비 세시를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시 전환의 전략에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세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기업에게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잡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에 대하여 모든 사용자와 자원을 제로 트러스트 접속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 민첩하고 유연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시인 줄 알고 도입했는데 도입한 후에 보니 클라우드 SWG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다른 벤더의 SD-WAN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요. 별도의 GTNA 솔루션도 도입하여 연동하여야 합니다. 일부 클라우드 SWG 벤더의 경우 GTNA 서비스도 3, 4년 전부터 출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존의 서비스 플랫폼에 통합해서 융합된 형태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별도의 아키텍처와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GTNA를 도입을 따로 해야 된다고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SWG는 보안 처리한 트래픽을 인터넷으로 던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완전히 팝의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팝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격리된 팝을 통해 보안 서비스만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WAN 가속기 또는 SD-WAN, 별도의 회선 서비스 등을 연결해야만 합니다. 결국 가짜 세시를 도입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하시던 복잡한 통합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단순화되는 작업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의 세시 시장은 과대 광고와 과대 마케팅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트너 또는 많은 연구기관이 세시로의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가짜 세시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짜 세시 혹은 반쪽 세시를 기업이 선택하게 되면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겠네요. 세시를 통해서 기업의 IT 인프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서 마치 혹 때려다가 또 다른 혹을 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장하는 가짜 세시, 가트너가 말하는 워너비 세시를 식별하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세시는 가상의 솔루션이 아니고요.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가트너가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D-WAN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가 화학적으로 융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화학적인 융합은 하나의 트래픽을 한 번에 검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모든 기능을 싱글 패스 또는 싱글 스캔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잘 알고 계신 NFV처럼 개별 기능의 VM들을 한 곳에 한 서버에 때려넣고 그것을 패킷을 기능별로 플로우에 따라 시리얼하게 처리하는 데이지 체이닝 방식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킷을 한 번만 보고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NFV가 실제 구현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신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NFV가 차세대 트렌드라고 발표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한 벤더를 찾기 어려우신 것이 바로 이렇게 패킷을 이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한 패킷에 대한 암복화를 포함한 스캔을 한 번만 하고 그것을 메모리에 띄워놓고 네트워킹과 보안의 기능들이 동시에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질 때 진짜 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엣지가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스, 원격 근무자 등 모든 엣지,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엣지에 대하여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벤더들이 자신이 아이덴티티 기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SWG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도메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시를 통해 관리되는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연결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세상에서 연결되어 협력하는 사용자는 직원뿐만 아니라 파트너, 고객, IoT 디바이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속된 사용자들의 아이디는 그들이 사용하는 이메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개의 도메인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트너와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메일을 쓰지 말고 자신의 이메일을 포기하고 내가 주는 이 어떤 특정 기업이 주는 이메일 주소로 그 기업의 직원처럼 그들에게 부여하여야 아이덴티티 기반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회사의 이메일을 주고 그들이 갖고 있던 회사의 이메일을 포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메인 하나로 아이덴티티로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아이디나 나의 이메일은 나의 존재를 말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접속을 위해 새로운 남의 아이디 부여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모든 엣지의 아이덴티티 관리는 따라서 도메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용한 것에 따라서 케이토, 세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여야 됩니다. 세시의 팝은 하드웨어 박스를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확장성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성능은 고객이 원하는 대역폭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트래픽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인터넷이 빠르니 괜찮다라는 접근도 안 됩니다. 여전히 국제구간, 즉 많은 ISP를 넘어다니는 인터넷의 병목 현상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블랙아웃, 브라운아웃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관성 있는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백본과 아키텍처를 세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DN과 같은 별도의 솔루션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CDN이 필요 없겠죠. 자체 백본으로 빠르게 전결하기 때문에요.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은 보안 문제로 캐싱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엣지에 대해서 라스트 마일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팝을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그 필요한 팝이 증설이 원활해야 됩니다. 수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팝의 증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답게 언제든 팝을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을 때 쉽게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팝이 구축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엣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IaaS는 연결하는데 SaaS는 연결 못하고 아이덴티티화 시키지 못하고 최적화된 보안 연결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PC 단말은 연결하는데 스마트폰은 연결하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연결하는데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는 연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을 연결하고 정책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관리할 수 있어야만 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짜 세시의 식별 방법은 세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네트워킹 및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트너의 가짜 세시를 식별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시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기능들이 부족해서 이 솔루션도 도입해야 되고 저 솔루션도 도입해서 덧붙여야 된다면 세시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트너는 세시가 담고 있어야 하는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 차세대 기술은 케이토처럼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세시를 요구하는 기업의 눈높이도 같이 높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드린 가짜 세시 식별 방법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POC를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벤더가 주장하는 세시로서의 기능을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기능 테스트, 기존에 하시던 안티멀웨어는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못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융합된 아키텍처가 가지는 세시의 테스트는 특정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365 또는 세일즈포스닷컴을 위해 GTNA 접속 보안과 클라우드 최적화 그리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안 연결을 하는데
중국, 인도, 중남미 등에서는 여전히 느리다는 것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셋시가 아닙니다. 동시에 제공되는 기업이 동시에 제공돼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제공돼서 기업이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잘 해내면 그 이후에 나머지 셋시 도입 전략은 매우 쉬워집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진짜 셋시를 채택한다면 첫 번째 전략에 대한 설명 중에 말씀해주신 식별 방법만으로도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략은 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에 첫 번째 전략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두 번째 전략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셋시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에 가짜 셋시를 식별해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셋시라는 거죠. 진짜 셋시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면 그게 바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민첩성, 성능, 복잡한 보안이 필요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선정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선적 대상은 새로 도입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시작하시거나 기존에 사용 중이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및 보안 접속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CDN, ADN, SD-WAN, WAN 가속 솔루션 중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 안전한 보안 접속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셋시는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최적화 연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연동 방식도 모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은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전환의 적용 대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개별 솔루션의 노후화 교체 시점에 그 노후화 교체 장비를 대신 셋시로 교체하고요. 기존 서비스의 만료 시점에 그 만료되는 SWG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셋시로 포함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셋시라는 바구니에 담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바구니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진짜 셋시라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여유 있게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혼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셋시이기 때문입니다. 셋시는 모든 엣지와의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온프리미스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셋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셋시 전환을 통해 셋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백본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인 성능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가속 그리고 라스트 마일에 이르는 가시성 확보와 관리 통제력 확보를 그 효과를 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전략은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 전환 대상이라고 말씀드려도 전환 목표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 시점입니다. 즉 기업의 M&A, 분할 등의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 그런 프로젝트에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셋시는 이러한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통일된 네트워킹과 보안 스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연하고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MPLS를 셋시로 새롭게 할당하거나 대역폭을 적정하게 분할된 기업들 간에 분배를 하여서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몇 달에 걸쳐서 대역폭을 할당하고 분산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셋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기업이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쓸 수 있고 합쳐서 쓸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로미스와 클라우드 연결을 옮기거나 재설정하거나 사용자를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분리하거나 합칠 수도 있는 일래스틱하고 플렉서블한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혼란 없이 기업의 분리 또는 통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와 시큐리티가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자의 생각과 마우스를 통해서 수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위의 네 가지 셋시 전환 전략을 수행한 이후에도 기업은 IT 인프라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전환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면서 셋시의 민첩성을 가지고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플하여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으로 인한 통제력 회복과 비용 절감은 더불어 없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세시는 기업에게 단순한 융합 서비스 플랫폼 이상의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핫한 기술입니다. 물론 진정한 세시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세시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마지막으로 세시에 대한 POC를 통해서 세시에 대한 검증 방식이 기존의 개별 솔루션들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 새로운 차세대 기술에 대한 검증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 세시와 같은 혁신적인 융합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POC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기존의 개별 솔루션 POC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네요.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POC의 기준은 악성 파일과 정상 파일을 섞어놓은 1000개의 파일을 통과시킨 후 몇 개의 머레어를 탐지하였고 이벤트 로고는 유실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이 네트워크팀과 보안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시를 검증하는 통합된 방법을 경험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 POC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고객으로부터 POC 요청을 받아서 수행했던 내용들입니다. 고객은 팬데믹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고 그 데이터 센터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고 있는 기존의 온프로미스 애플리케이션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고객은 큰 도전에 직면해 계셨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은 북유럽, 인도 등은 매우 느리고 특히 중국은 재택근무자가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성능 저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이미 SDN 서비스나 ADN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테스트를 진행했었으나 실패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두 개의 URL로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너무 느려서 중국의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나머지 또 하나의 URL은 중국의 베이안과 ICP 인증을 받지 못해서 중국의 그레이트월에서 차단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기존의 PS를 진행하였던 솔루션들이 중국의 ICP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에 직접 K2 콘솔에 들어가서 POC 준비 설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매우 간단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엔지니어에게 고객의 요청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정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직접 POC 준비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를 K2에서 왓이라는 항목에 두 개의 사이트를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IP 주소의 조합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URL은 기존에 적용된 CDN이 있었기 때문에 IP가 왜곡됐었습니다. URL로 등록을 아이덴티티와 URL의 매핑도 가능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CDN 기존에 쓰고 있었던 CDN 때문에 IP가 주소가 왜곡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오리진 IP 주소를 확인한 후에 아이덴티티와 IP를 매핑시킨 거죠. 그리고 프롬 항목에는 재택근무자, 어디서부터 누가 접속해 들어올 건지의 항목인데요. 재택근무자에게 배포할 K2 클라우드 사용자 그룹과 아이디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경로에는 해당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나가는 이그레스 포인트로 K2의 서울 팝을 풀다운 메뉴로 확인한 후에 선택하고 이 모든 설정들을 저장 버튼을 통해서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설치한 K2 클라이언트와 자동 인증 파일까지 제 메일로 지정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모든 POC를 준비하는데 제가 좀 서툴러서인지 15분 내외 정도가 소요되더군요. 저희 엔지니어였다면 아마 5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정은 작업한 후에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POC 준비가 완료되었고 다운로드 받은 K2 클라이언트와 자동 인증 파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분에게 설치하시도록 말씀드렸고 자동 인증 파일을 클릭하시면 커다란 버튼이 나온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K2의 클라이언트 버튼입니다. 간단한 버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버튼을 재택근무자분이 테스트하실 때 클릭하시면 바로 K2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고객은 깜짝 놀라셨죠.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빨리 했으면 한다고 재촉하시던 고객의 입장에서 K2의 민첩성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셨을 것입니다. POC 준비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재택근무자의 접속 속도는 K2의 자체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매우 빨라졌으며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속도는 기존보다 한 30배, 제일 많이 나왔던 건 40배 정도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그레이트 월에 의해서 차단되었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성능이 낮았던 것과 접속이 안 됐던 것 중에서 접속이 안 됐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K2는 중국을 인터넷 구간을 통해 그레이트 월을 통과하지 않고 레이어 2 회선 구간으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체 백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트 월을 거치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설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ICP, 중국의 베이안이나 ICP 등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중국 파트너를 통해 ICP 등록을 해보았는데요. 빨라도 20일 가까이 걸리니 이런 점도 K2가 가진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 2월부터 중국의 ICP 등록이 강화되면서 대리 등록도 안 되고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객이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점만으로도 K2를 원하시는 고객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K2는 이 트래픽에 대해서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정말 말씀하신 15분 이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업무 시간 중에도 전 세계의 사이트를 고객 측의 어떠한 변경 작업 없이도 50개 이상을 하루에 개통할 수도 있겠네요. K2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숙달된 저희 엔지니어를 통해서라면 그 이상의 사이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리기 시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천천히 꼼꼼히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사이트는 보다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K2의 소켓을 딜리버리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IaaS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 VM도 될 수 있습니다. SDN의 풀 기능을 활용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시다면 이 K2 소켓을 통해서 빠르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형태의 사이트에 대한 POC 경험을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B2B 사이트에 대한 POC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너무 느린 B2B 사이트에 대해서 URL과 IP 주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즉시 사이트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이트 등록은 FQDN과 IP 주소의 매핑 정보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서 등록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나가는 서울 K2 팝의 대역폭은 30메가로 설정했었습니다. 저희가 회선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대역폭 설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디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K2 클라이언트를 전달하였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성능은 중국의 사용자의 경우 1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대역폭을 보니 30메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해지면서 사용자의 다운로드 성능이 대역폭을 풀로 채워버린 것이죠. 저는 즉시 K2 콘솔에 가서 대역폭을 100메가로 올렸고 그 다음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초당 58메가까지 다운로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접속해 보니 해당 서버가 사용자당 송신할 수 있는 최대
스루풋이 58Mbps가 나왔습니다. 앞에 중국에서 사용한 결과와 한국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일치한 것이죠. 중국의 사용자가 한국의 사용자처럼 한국에 있는 사이트의 접속 성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 드리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한국과 중국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K2를 사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 2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홉이 없고 한 개의 홉만으로도 한국까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티어 1으로 나머지 연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그레이트 월 때문이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능한 성능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성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KT 인터넷을 사용하여 SKBB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경우 오히려 다중의 ISP를 거치기 때문에 한국의 사용자의 사용이 중국의 사용자보다 더 느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K2는 대역폭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겠네요. 결국 고객은 실제로 필요한 대역폭을 확인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POC 환경에서 실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 장점은 그대로 K2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일정 기간을 모니터링한다면 업무 시간 중에 필요로 하는 대역폭을 K2 콘솔의 분석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은 실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대역폭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고요. 낭비된 대역폭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고 넉넉하게 잡아놓은 대역폭의 낭비는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훼손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기업인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대역폭을 증가시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K2가 제공하는 QoS 기능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잦은 대역폭 설정 변경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통제하에서 대역폭을 변경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매우 재밌는 작업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계속 바뀌는 이런 변경 작업이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재밌는 농담이시네요.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통제력이 전혀 없이 ISP와의 계약 변경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대역폭 변경 작업을 자신이 K2 콘솔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역폭을 증설하면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당연히 더 내셔야죠. 농담입니다. K2는 고객의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2는 고객의 전체 계약단 대역폭의 볼륨 내에서 고객이 마음대로 사이트별로 대역폭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이 되어 사용량이 없는 북미 지역의 대역폭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을 동남아의 대역폭으로 증가시킨다면 총량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대역폭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경 작업이 사실은 번거롭고 잘 설정된 값들을 임시로 마구 바꾸는 것은 운영 정책상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정말 어떤 예정된 행사 또는 이벤트로 인해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QoS 조절만으로도 그리고 IPS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제거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QoS 조절이라든지 IPS도 K2는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K2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통제하시는 게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